운전을 하다 보면 커다란 탱크에 석유나 액체가스 등 위험물질을 가득 싣고 달리는 화물 차량, 탱크로리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탱크로리 차량은 사고가 날 경우 그 심각성이 배가 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일지 관련 영상으로 긴급구조 119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달리던 탱크로리와 승용차가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 유조차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전체를 뒤덮고 방음벽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차로를 바꾸려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나와 27톤 탱크로리와 부딪히면서 불이 난 겁니다. 유조차가 뻥뻥 소리가 나면서 기름이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내려서 이렇게 기지 쪽으로 이렇게 기름이 흘러내려 들어오는데 그 불이 따라 들어왔어요. 불을 끄기 위해 소방차 50여 대와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흘러나온 기름량이 많아 진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경우에는 일반 화재보다 연소 진행 속도가 빠르고 폭이 진화 실패 시 뱅크 폭발로 인하여 화재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고는 탱크로리 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사한 사고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엔 남해고속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 3월 의정부에서도 터널을 지나던 16톤 탱크로리 차량이 엔진 과열로 인해 불이 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탱크로리 사고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닌데요. 지난 2012년 중국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 도로까지 흔들린 이 폭발의 원인은 탱크로리에 실려있던 화학물질에 불이 붙은 것. 어머. 여기 더해 난폭운전까지 펼치는 탱크로리는 일반 운전자들에겐 위협 그 자체입니다. 저거 뭐 하는 짓이죠? 앞뒤로 껴있거나 이럴 때는 더 무섭고 터널 지날 때 이럴 때도 더 무섭고. 옆에서 보다 보면은 휘청휘청 하시면서 이제 분명히 졸음운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폭이 진화 실패로 유류가 대량 누출됐을 때는 주변의 논, 수로,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화재를 확산시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탱크로리는 도로 위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화학물질관리법상 탱크로리가 위험물질을 운반할 때의 관련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가 나면 신속한 신고를 위해 휴대전화를 구비하라는 수준. 위험물 적재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그 무게 얼마나 많이 실었느냐에 따라서 속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세밀하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위험물질을 운반하는 만큼 안전운전은 필수. 탱크로리가 도로 위의 흉기,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강화가 절실합니다. 5월임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 이미 바닷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갯벌엔 조개잡이를 즐기러 오는 가족들도 볼 수 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조개를 캐다 보면 밀려 들어온 바닷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서객들은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눈치껏 좀 일찍 나가야죠. 어제 많이 안 먹었고 그냥 재미 좀 캐다가 사람 나가기 전에 나가도 되고.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밀려오는 속도가 워낙 빨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에는 해병대 캠프 체험 활동을 벌이던 5명의 학생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가 하면 물때 시간을 놓쳐 밀려오는 바닷물 속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2-3번씩 바닷물이 빠졌다 들어오는 갯벌은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 한 번 빠지면 수영선수도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특히나 서해 바다는 바닷물이 수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갯골은 얼마나 깊을까요? 갯골과 갯벌에 185cm 정도의 마네킹을 세우고 밀물 진행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밀물의 속도는 성인이 땅에서 걷는 속도로 무려 시속 6km. 불과 15분 만에 갯골에 빠진 마네킹의 허리 깊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인도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물론 성인에게도 위험한 갯골,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빠졌을 때는 다리를 움직이면 더 깊게 빠질 수 있으므로 등이 갯벌에 닿도록 누운 상태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움직이거나 엎드려서 기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순간,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 집안이 쑥대밭처럼 변했습니다. 집안은 온통 부서진 가재독으로 아수라장인데요. 지난해 30대 여성이 방에 스프레이형 모기약을 뿌리고 곧장 라이터를 켰다가 큰 폭발로 이어진 것. 일부의 분사형 스프레이 제품엔 부탄가스와 같은 LP가스가 들어 화재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LP가스가 소량 포함되어 있는 헤어스프레이나 자외선 차단제 스프레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얼마나 위험한지 실험해봤습니다. 스프레이 가스를 채운 나무 상자, 전기로 스파크를 일으키자 큰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이어서 스프레이 가스가 가득 찬 비닐 상자에도 불을 붙이자 순식간에 불길이 켜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연성 가스가 포함된 스프레이 등을 사용했을 때 일정한 농도에 이르면 불을 사용하게 되면 강한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분사형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할 때는 폭발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뿌리고 난 후 충분한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살충제와 선스프레이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만큼 스프레이 분사형 제품으로 인한 화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터널을 줄지어 달리는 차량들, 잠시 뒤 차량들이 잇따라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버스의 유리창과 사이에 낀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서졌는데요. 차가 쓰고 뒤차가 쓰고 동시에 쓰고 저도 갑자기 서는 바람에 뒤차가 같은 계열의 관광차 버스가 저희 차를 받은 상태죠. 승용차와 버스, 트럭 등 9대의 차량이 줄지어 추돌한 사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했고 수련회를 가던 중학생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급정거를 했으니까 내가 그 뒤 따라가다 또 나도 급정거하고 뒤차 문이 날로치 받고. 경찰은 사고 원인을 급정거와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고 있는데요. 사고 발생 20분 전 고속도로 폐쇄회로 하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학생 240여 명을 태운 전세버스 7대가 2차로에서 나란히 달립니다.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80km 안팎. 이 속도면 100m가량 안전거리가 필요하지만 앞선 버스 세대의 간격은 20에서 25m로 다닥다닥 붙은 모습인데요. 뒤쪽 4대의 버스들 역시 15에서 35m의 간격, 차량 한 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내내 1차로에 줄을 선 버스들, 대열 운행을 하지 말라는 교통지침을 사실상 어긴 겁니다. 대열을 만들려고 하면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이에 다른 차량이 끼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시기 확보도 안 되고 차간 거리가 좁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른바 새대 운행이라 불리는 버스들의 대열 운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한 해 평균 50여 건.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범칙금은 고작 5만 원에 불과한데요. 본격적인 행락철, 버스기사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대열 운행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긴급구조 119였습니다.